이게 배포가 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특정이 됩니다. 실무자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십상시대 뭐 그럼 다. 봉지욱 기자의 페이스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자 특종 보도인데 이거 매우 큽니다.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대선 전날 여론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메모장 파일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명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와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고 윤석열 후보 외에 다른 캠프 관계자들과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메모장 파일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부분이 문제인 것은 명 씨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명 씨가 받지 않은 억대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이는 윤석열 후보가 명 씨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과 명 씨 양측 모두 일관되게 명태균 보고서의 존재와 전달을 부인해 왔는데 이게 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취재 기자의 더 세밀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어가 좀 길어서 그냥 제가 명태균 보고서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명태균 보고서란 게 여론조사 결과니까 37쪽이에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강행준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라고 텍스트로. 텍스트란 게 우리가 흔히 그 컴퓨터에서 보면 메모장 파일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지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텍스트로 만들어 했더니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 그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는 육성이 있어요. 37장을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로 해서 누구 보라고? 그러니까 보고용이죠.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런 적이 처음인 거예요. 3월 8일에.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날에 바쁠 거 아닙니까? 대선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전에는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여론조사 이거 김건희나 뭐 윤석열 보여줘봐야 내가 설명 안 하면 이해 못해라는 얘기를 언론에다 했더라고요. 그 얘기 뒤집어 보면 뭡니까? 주로 설명해줬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설명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3월 8일 설명 못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메모장 파일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강혜연 씨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보고용으로 작성이 된 거라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축약하면서 약간 가공하라고 또 지시를 하거든요. 백분율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보고서 말고 텍스트 빨리 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보고서를 전대 안 받겠죠. 카카오톡 보면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뭐 나오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보고용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있었고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해서 오늘 보도를 한 건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캠프에 가지 않았고 캠프에서 아는 사람 윤석열 후보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철규 의원 몰랐다 그럽니다. 이철규 의원. 그럼 저는 그래서 여러 루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명태균이 최초에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명태균이 이건 유출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랑 통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저랑 통화했을 때는 모르겠다만 했어요. 유출 얘기는 안 했다가 핑계댈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유출 프레임을 꺼내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유출할 수 있는 사람 2명 있죠. 김건희 윤석열이지. 본인, 강혜경, 본인, 이거 받은 사람, 윤석열 후보 셋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범인은. 근데 강혜경이 뭐 캠프에 뭐 연이 닿을 일은 없어 보이고 본인도 캠프 모른다면서요. 이게 캠프에 존재한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고정된 사실, 상수니까 어떤 변수가 있었나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게 보고를 했고 이것이 직접 캠프로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할 건데 한번 거쳐요. 오늘 저희가 보도에 물음표로 해놨는데 한번 거칩니다.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배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 거쳤다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캠프에 준다고 해서 이게 배포가 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특정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님은 오늘 고소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실무자 누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차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뭘 그냥 새로운? 알려졌다기보다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십상시대 뭐 그런 사람. 하여튼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소식도 떴는데 이거 큽니다. 명태균이 점점 코너에 몰릴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제2호 공익제보자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을 선정할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명태가 점점 코너에 몰리며 새로운 카드를 선보이거나 또는 자신도 싸게 받고 공익제보의 길을 걸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김태호 씨 공익 제보자로 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꽤 됐는데 네. 그분도 마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김태호 씨를 또 강혜경 씨를 같이 도와서 이 상황에 같이 참여해줄 변호사님이 계시죠. 예,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강혜경 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스픽스에 나와서 폭로하고 난 뒤에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직접 연락을 했죠. 연락을 네. 취했고 강혜경 씨도 법률적 조언과 변론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저께 이제 검찰 수사를 두 차례 받고 나온 김태일 김태일 소장이 씨, 아 네. 이런 상태에서는 좀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김규현 변호사 최상병 관련된 공익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갖고 있는 고충을 잘 알고 있길래 본인이 미리 연락을 해놨는데 어저께 김태일 소장이 그러면 조언과 자문을 받겠다. 네. 라고 이제 결정하면서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에게 필요한 이제 강혜경 국장과 저 김태일 소장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언 그리고 네. 무료 변론까지 다 나서서 해줄 테니까 국민들 앞에서 실제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손을 잡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전계환 대표가 지금 가장 약간 그 지휘자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하고 김규현 변호사하고 도와서 이제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로 이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속적인 지원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영희,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거 호화 변호인단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슬슬 판이 바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김태일 씨의 죄가 있다며 나오고 있고 이분은 명태균 지시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영선 전 의원의 오촌 조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혜영 씨만큼 여론 조작에 대한 엄청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서 이거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명태의 입장에서 이제 구속이 다가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잊혀지는 순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밝혀질 이슈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학교인데 더 이슈화시킬 어그로를 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달에 있을 김건희 특검 표결에도 당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내부는 특검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바깥 여론이 점점 악화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친윤계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김건희 의혹 이슈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점점 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여론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임계점을 넘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동훈은 쫄보에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태생적으로 과감함보다는 신중함에 익숙하고 정무적 판단이나 결단이 늦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만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